저희는 못 고쳐요. 차라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 가보세요. 그대로 운행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미국의 한 카센터에서 직원과 차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느 미국인들처럼 부모님과 주택에서 살며 쭉 자라서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3년 동안 했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했던 일입니다. 전 남편과는 정말 사사건건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 남편과 아이를 갖기 싫은 저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요. 먹을 것에 돈을 많이 쓰는 남편과 아끼려는 저의 의견 차이도 심했죠. 연애할 때에는 바라만 보아도 정말 행복했었는데 결혼 생활은 정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본래의 성격이 나온다고 하는데 서로의 본래 성격이 유독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의 부모님들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된다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기에는 무언가 마음이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가장 존경하던 인물인데요. 늘 가족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하셔서 저런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가족들의 부탁이나 요구도 최대한 들어주시려고 하시고 손재주도 무척이나 좋으셔서 집에 불편사항이 생기면 언제나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면서도 집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셨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도 잘 고쳐주셔서 저나 엄마는 그런 굳은 일은 하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도 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눈물이 흐를 정도입니다. 가끔 지붕에서 비가 새어 들어올 때는 아버지가 출동하면 어느새 뚝딱 고쳐졌는데 이제는 비싼 인부를 써서 수리를 맡겨야 하고 낡은 자동차가 고장나도 카센터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 애프터 서비스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마당에 잔디 깎는 기계는 기본으로 있으며 차고지에도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도 직접 해야 하다 보니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창문형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를 부르는 비용이 에어컨의 가격보다 비싼 것이 부지기수이니까요. 연장의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소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쓰시던 용도 모를 연장들이 잔뜩 있는데 그게 있으면 뭐해요. 저나 엄마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걸요. 그저 차가 고장나서 이상하면 아버지를 부르면 만사 해결이 되었었고 집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하루 만에 뚝딱 해결을 하셨으니까요. 화장실 리모델링까지 직접 해주셔서 집에서 최신의 시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근 유독 아버지가 그리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직접 고쳐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카센터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카센터도 차를 타고 꽤나 먼 거리에 있어서 견인을 해서 끌고 가는데 견인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뜩이나 저의 수입이 많지 않아서 엄마와 둘이 살기에도 빠듯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유지가 어렵다는 핑계로 차를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아예 생활을 못하니까요. 어쨌든 제 차를 끌고 도착한 카센터에서는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이리저리 차를 확인하더니 직접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자신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인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차를 새로 살 돈이 없는 형편에서 차까지 고장나서 수리를 못한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물어보니 고치기 위해서는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그 정도면 차를 새로 사는 것이 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엔진을 통째로 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면서 다른 카센터를 가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온 젊은 남성이 일하는 카센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한국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으면서 그들은 정말 손재주가 좋고 잔기술도 많이 있어서 너무 대단한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한국인이나 동양인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서 만나기가 두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하도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인식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등의 고생을 한 바 있고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는 분위기도 강하거든요. 우선 저는 혹시 모르니 차에 늘 비치하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시아 사람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이 오래된 자동차 뿐이었기에 어떻게든 고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견인비를 지불하고 차를 트럭 올려서 카센터로 향했는데 정말 아시아 사람이 카센터 주인으로 있었고 저의 차를 보고 달려 나와주더라고요. 20대로 보이는 그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아까의 카센터와는 서비스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느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자동차가 어떻게 이상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기 시작했고 고장에 대한 추측과 고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정말 상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차를 점검하고 고장 상태 확인과 더불어 예상 수리 비용과 수리 시간까지 설명해 주는데 생각보다 적은 수리 비용과 너무나 친절한 설명과 서비스에 정말 신뢰가 갔습니다. 아까의 카센터에서는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젊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는 작은 부품들 몇 가지를 손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엔진을 갈아야 한다는 카센터는 고장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선 카센터에서 빌려주는 자동차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갔고 자동차가 수리될 때까지 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너무나 좋은 카센터 사장을 만났다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덕분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불편함 없이 출퇴근을 했고요. 저희 엄마도 좋은 카센터를 알게 되었다며 너무 기뻐하셨죠. 사실 저희 엄마는 아시아 사람에게 큰 감정이 있으신 편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잘 고쳐졌다고 하는 날 엄마도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잘 고쳐주었으면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며 엄마가 팁을 좀 더 챙겨서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인 사장은 저의 자동차를 아주 완벽하게 고쳐주었고 수리비도 상상 이하의 비용을 받아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한국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수리하는 데에 고생을 했다고 하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이름도 물어보고 신뢰가 될 것 같지만 나이까지도 물어보았죠. 그런데 20대로 보았던 그 한국인 남성은 30대 후반이더라고요. 아시아 사람이 젊어 보인다고 하는 것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심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보다도 많은 나이에 놀랐고 무언가 또래라고 하니 호감도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계속 질문을 하고 계셨는데 덕분에 저는 이런저런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편하게 미국식으로 마이클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기술 이민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했다는 상황까지 저와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밥이나 먹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괜히 여기저기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집 근방에 아시아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 너무 흥미가 생겼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친하게 지낼 것은 아니고
카센터를 운영하니 적당히 알고 지내면 나쁠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든 모양이었죠. 어쨌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직장에도 하게 되었고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한국인과 결혼을 한 직원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여성이고 남자분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들이 정말 성실하고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부지런해서 집안일을 척척 해내기도 하고 군대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총도 무척 잘 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군대에 다녀온다는 말은 정말 처음 듣는 말이라서 신기하게 들었는데 총을 잘 다룰 줄 안다면 미국에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저를 지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카센터 사장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으니 무언가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을 누가 데려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처럼 이혼을 한 아픔이 있고 곧 식사를 하는 약속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이클과 저는 식사를 진행했고 서로의 마음이 잘 맞다는 것을 확인한 후 연애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번 초청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와의 교제를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시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가 젊은 시절에 아시아 사람들과 일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들은 하나같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고 게으르고 더러운 모습 때문에 너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이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범죄를 일으키면서도 범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저까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는 엄마가 하는 말이 하나도 공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인일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같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모두가 중국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엄마는 아시아 사람을 모두 중국인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리 마이클이 카센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사는 것은 다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작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저를 지켜주기도 쉽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저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총을 잘 다룰 줄 안다는 사실을 들었으니까요. 실제로 마이클은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고 말라 보이지만 꽤나 튼튼한 몸을 지녔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등 부지런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저희 집에 놀러와서도 불편한 점들을 잘 고쳐주는 등의 듬직한 매력을 뿜어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마이클이 집에 왔을 때 저희 엄마의 몸이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아마 마이클은 이때의 점수를 많이 땄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자꾸 소화가 안 된다며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마이클이 엄마의 손을 잡더니 특정 부위를 마구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는 이내 몸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신기해하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 소아 마사지법이라고 했고 엄마도 마이클을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마이클의 활약 덕분에 저희 집에서는 마이클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마이클과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집안의 가사일을 정말 잘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잘해주니 어른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를 무척 따르고 좋아하게 되었으니 결혼 생활도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의 빈자리를 마이클이 채워주면서도 전 남편의 빈자리까지도 마이클이 채워주게 되었으니 저희 집에는 정말 기쁨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보내주신 한국에 너무나 감사할 뿐이고 곧 한국에도 방문할 예정인데 한국 여행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